가정법은 가짜로 정한다. 즉, 뭐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라고 조건을 거는 거지. 가정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되게 유명한 구문, 라이트 형제가 한 말이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을 텐데. 그냥 가정법은요, 되게 소심하게 애둘러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나는 새가 아니니까 못 난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근데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마치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새였으면 날 수 있을 텐데 라고 굳이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 거지. 직설법은 그냥 As I am not a bird, I can't fly. 그러니까 팩폭을 날리는 거죠. 이게 직설법. 자, 그러면 가정법이랑 직설법 똑같은 의미인데 지금 어떻게 형태가 달라졌어? I am not 이라고 현재 시제를 썼던 거가 갑자기 과거 시제를 썼죠. 그리고 not 이라고 부정이 되어 있던 게 긍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직설법과 가정법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때 필요한 두 가지가 뭐다? 첫 번째, 긍부정 바꾸기.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두 번째, 시제 바꾸기. 근데 시제 바꾸는 규칙이 좀 헷갈려서 아이들이 많이 틀립니다. 오늘 이후로는 안 틀리게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여기 주절도 보면 앞에는 조건절인 거지. 뭐뭐 한다면 뒤에 주절은 어때? 내가 날 수 있을 텐데 I can't fly 원래 날 수 없다라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꾼과 동시에 과거 시제로 바꿨죠. 자, 그래서 긍부정 바꾸는 것도 잘해야 되고 시제를 가지고 완전 갖고 놀 줄 알아야 되는데 시제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딱 하나로 다 설명이 되거든. 일단 시제, 우리 12시제 있는 거 옛날에 처음 배웠을 때 했었죠. 크게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로 나타낼 수 있고 과거보다 더 이전은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고 하지. 자, 그러면 내가 직설법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내 현재 상황을.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무슨 시제 쓰면 돼? 현재 시제 쓰면 돼. 즉, 직설법으로 현재에 대한 내용을 쓰고 싶으면 현재에 대한 내용을 쓰고 싶으면 그냥 현재 시제를 쓰면 된다. 자, 근데 똑같은 현재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는 내가 가짜로 불가능한 거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얘기를 할 거야. 즉, 가정을 할 거야. 현재에 대한 내용을 가정하고 싶을 때는요. 한 단계 앞으로 가서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그래서 가정법은 시제 이 수직선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한 칸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과거, 직설법으로 과거의 내용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냥 과거 시제 쓰면 되는 거지. 근데 가정법으로 과거 내용을 얘기하고 싶으면 앞으로 한 단계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했던 내용들이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반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반대. 이해됐죠? 안 어렵지? 그러면 가정법 현재는요, 미래 사실 반대인가? 맞아요. 이것도 다 그래. 가정법 미래 책에는 없는데 사실 우리 이미 배웠어. 아니, 가정법 미래란다. 가정법 현재. 가정법 현재는 직설법으로 봤을 때 미래 내용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가정법으로는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죠. 요거 언제 배웠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는 미래를 나타낸다.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그때 우리 시간과 조건의 부사죠. if는 그냥 s, 현재 시제를 쓰지만 미래 의미를 나타낸다 했었죠. 이게 가정법 현재인 거야. 그래서 이미 했었으니까 얘는 그냥 패스하고 가정법 과거부터 해볼게요. 가정법 과거. 자, 직설법으로 했을 때는 무슨 내용? 직설법으로 했을 때는 현재 내용. 근데 가정법으로 했을 때는 시제를 과거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그쵸?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조동사도 현재형이 있잖아. can, may 대신에 could, might, would, should 이런 애들 써달라는 거지. 그래서 우쿠슈마.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돼요. 조동사는 당연히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지.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주절이랑 조건절이 이런 형태다. 내가 방금 주절이랑 조건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if절 같은 경우에는 뭐뭐라면이라고 조건을 거는 거잖아. 그래서 if절라고도 하지만 조건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뒤에 부분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 주절보다는 결과절. 주절은 문법적인 용어고 의미상 봤을 때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래서 결과절. 자, 그 다음에 were to랑 should 얘는 가능성이 매우 낮을 때 쓰는 가정법인 거죠. were to랑 should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그래서 혹시나 저희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로 연락을 주세요. 이런 고객센터 알림을 하는 문구에 써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요. were to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야. 가능성 제로. 그래서 여기에 쓰인 예문도 해가 서쪽에서 뜰 리가 없죠. 그러니까 were to를 쓰는 거지. 가능성이 거의 제로일 때는. 요거는 같이 일단은 1, 2번 하고 나머지 7, 8번 하고 나머지 90번을 너희가 풀어볼게요. 7, 8번. 만약 내가 그 주제에 대해 충분히 안다면 자, 무슨 내용이야? 현재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가정법은 한 단계 앞으로 가서 현재가 아니라 무슨 시제로 쓴다? 과거 시제로 써준다. 그리고 의견을 제안할 텐데 이 주절 부분도 현재의 내용이지. 그러면 가정법을 쓸 때는 한 단계 앞으로 가서 과거 시제로 I would 조동사 과거형 offer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데이비드가 너무 수줍어하지 않는다면 근데 얘는 if절이 뒤에가 있어. 그러니까 조건절이 지금 내가 색깔을 칠해보면 만약 데이비드가 너무 수줍어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 뒷부분. 그 다음에 대중 앞에서 공연할 텐데 이게 앞부분인 거야. 자, 그러면 조건절. 너무 수줍어하지 않는다면을 써야 되는 거죠. If he 하고선 비동사 써야 되는데 가정법에서 비동사는 다 과거형일 때 were로 통일을 합니다. was 안 씁니다. 인칭과 상관없이. weren't so shy.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David 앞에는 조동사 과거형 would perform이겠죠. 9번이랑 10번은 각자 해볼까요? 한 10초만 기다릴게. 10초 너무 짧다. 30초 뒤에 맞출게요.
만약 그가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라는 부분이 조건절인 거지. 그러면 현재에 대한 내용이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서 if he studied 하면 될 거고, he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가능성이니까 could라는 조동사를 이용해서 get. 내가 너라면 역시나 비동사 과거형은 were로 통일한다 했죠. I would apologize 하면 되겠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그럼 직설법으로 했을 때는 무슨 시제인 거야? 과거 시제인 거죠. 근데 가정법으로 했을 때는 한 단계 앞으로 가서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거야. 과거에 대한 내용이지만 시제는 과거 완료를 쓴다. 그래서 if she had applied, 지원 한다면이야, 지원했더라면이야? 지원했더라면인 거죠. She could have gotten the scholarship. 그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가 아니라 있었을 텐데인 거야. 근데 앞에는 had pp라고 과거 완료인 거 잘 보이는데 얘는 조금 모양이 특이하지. could라는 조동사는 어쨌든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 그래서 had pp가 아니라 have pp로 합의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조동사 have pp, 그리고 그냥 조동사 없을 때는 had pp를 써주면 된다. 이것도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 문제는 3번, 7번, 8번 3, 7, 8. 자, 3번. 만약 그녀가 승무원이 되었더라면 if she, 조건절이 뒤로 가 있죠. 조건절 먼저 채워볼게. 승무원이 되었더라면 과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얘를 한 단계 앞으로 가서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 되니까 if she had pp become. 앞에 주절은 she 여행할 수 있었을 텐데 역시 과거 내용이니까 한 단계 앞으로 가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조동사에다가 have pp 쓴다고 했어요. have traveled 써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번. The wait, 대기가 1시간 덜 됐으면 우리는 줄을 여기서 as는 because의 의미인 거죠. 줄이 1시간보다 덜 되지 않았으니까, 즉 1시간을 넘어가서 우리는 줄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직설법인 거고요. 직설법을 가지고 가정법을 바꾸려면 두 단계 긍부정 바꾸기, wasn't less than을 어떻게 바꿔? 긍정이면서 한 단계 앞으로 가야겠지. 얘 지금 과거 시제잖아.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서 긍정을 써주면 되는 거죠. If the wait had been an hour. 그 다음에 주절 부분은 we didn't stand in line. 이 부분도 역시 부정이었지만 긍정으로 바꾸고, 과거 시제였지만 한 단계 더 가서 과거 완료로 써야겠지. We would have stood in line. 자, 그 다음 8번. As the tourist doesn't speak the local language. 얘 지금 현재 시제고 부정이잖아. 그럼 과거 시제에다가 긍정을 바꿔주면 됩니다.
If the tourist spoke the local language, 그 다음에 주절 she can't 부정이고 현재지. 그러면 긍정에다가 과거로 쓰면 되니까 she could have 미안해. 현재니까 한 단계 앞서면 과거죠. She could ask for directions. 팔 번은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무슨 시제야? 가정법은 그 시제를 그냥 그 이름에 담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시제야? spoke. 과거 시제지. 그럼 얘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가 가정법 과거 완료 단원에 숨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약간 속임수처럼. 자, 그 다음에 혼합 가정법 볼게요. 혼합 가정법. 혼합 가정법은요. 자, 앞에서 봤을 때 if절이 무슨 절? 뭐뭐라면이라고 조건을 거는 조건절이라고 했고요. 그 뒷부분 콤마 이후가 뭐다? 그 조건에 대한 결과에서 결과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가정법 과거 완료는 조건절이랑 결과절이 시점이 같은 거야. 즉, 과거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결과절도 과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조건절이 현재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결과절도 현재에 대한 내용. 근데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진 않고요. 과거에 뭐뭐 했으면 현재 뭐뭐 할 텐데 라고 문장을 쓸 수도 있겠지. 그러면 조건절은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인 거잖아. 그럼 과거에 대한 가정이니까 가정법 뭘로 써야 돼? 과거보다 앞에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과거 완료를 해야겠죠. 결과절은 가정법 지금 뭐뭐 할 텐데 라는 현재 내용이잖아. 그럼 현재보다 앞으로 한 단계 가면 가정법 과거인 거죠. 조건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결과절은 가정법 과거라고 쓰는 거지. 그럼 형태를 한번 써볼까?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떻게 생겼어요? if 주어 한 다음에 뭘 쓰면 돼? 과거 완료 시제 had pp. 그럼 결과절은 주어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 오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문제를 풀어보는데 3번, 6번, 7번 풀어볼게요. 뭔 소리야? 여기 위에 헬스장 있어? 아니 뭐 점핑 하는 거요? 체육관? 이게 뭐야? 자, 해볼게요. 3번. 톰이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if Tom 과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가정법을 쓸 때 과거 완료를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hadn't worn 심하게 다쳤을 텐데 역시나 과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he
가정법 과거 완료로 would have injured. 그럼 얘는 혼합 가정법이야, 혼합 가정법이 아니야? 혼합 가정법이 아니죠? 지금 if절도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도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 다음에 6번 As the bank isn't open today. 오늘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현재 현금이 없어. 직설법을 가지고 가정법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긍부정, 시제 다 바뀌어야 되죠. 부정이었던 게 긍정으로 바뀌면서 현재 시제였던 게 과거 시제로 바뀌니까 If the bank opened today 라고 과거 시제 써주면 되고, 주절 역시 긍부정 바뀌지. 그러면 I don't have 현재 시제 썼던 거를 과거 시제로 I would 조동사 과거형 have cash now가 되는 거죠. 태연이 오늘 잠을 못 잤구나. 아, 아파서 그렇지. 약 먹었어? 헐, 태연이 감기 걸린 것 같더라고. 감기약 먹으면 졸리잖아. As the hikers didn't pack snacks, 간식을 싸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내용이고, 부정을 했으니까 긍정으로 바꿔준 다음에 과거보다 한 단계 앞으로 가면 가정법 과거 완료 써주면 되겠죠. had packed. 주어를 안 썼다. The hikers snacks. They are hungry. 이 부분을 가정법 과거로 써야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현재니까 현재보다 앞 단계는 과거잖아. They wouldn't be hungry. 자, 그 다음 넘어갈게. 넘어가서 I wish 가정법 볼게요. 자, 지금까지 봤던 거는 조건절, 부사절로 나와 있고 주절에 결과절이 나와 있던 형태죠. 근데 얘는 조건절이 따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직설법 문장 안에 that 이 생략되어 있어서 여기에 종속절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종속절 부분이요, 직설법이 아니라 가정법인 거지. 즉 얘는 반직설 반가정인 거야. 절반은 직설 절반은 가정. 그러니까 I wish 기준으로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다? that이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뒤에 주어 동사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that 앞에 자르면 여기까지가 직설법. 나는 소망해. 솔직하죠, 직설법. 그다음에 뭐뭐라면 좋을 텐데 뒷부분은 가정법인 거야. 그럼 이렇게 반직설 반가정일 때는 지금까지 썼던 규칙이랑 달라져. 그래서 어려워지거든. 반직설 반가정은 규칙이 조금 어려워진다. 앞에는 그냥 앞에 한 단계만 가면 되게 쉬웠는데 이번에는 어디다 정리해볼까? 여기다가 정리해볼게. I wish 한 다음에 that 생략되어 있고 주어 동사 온다고 했어요. 근데 동사가 두 가지 올 수 있겠지. 가정법이니까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올 수 있는데 아까는 과거면 한 단계 앞으로 간 거였을 테니까 얘 현재 내용이고 얘는 과거 내용이네요.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거든. 근데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wish가 지금 현재 시제죠.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게 앞으로 한 단계 가서 과거를 썼던 게 아니고 얘는 주절과 종속절이 시제가 같다는 걸 표시를 하려고 가정법 과거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왜 쓴 거겠어? 동명사 할 때처럼 여기 시제가 시점이 다르니까 썼겠죠. 얘 현재에 대해서 소망을 하고 있잖아. 현재 소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소망하는 내용은 어떤 거야? 현재보다 더 앞선 내용이어야 되니까 과거가 되는 거지. 자, 책에는 요거 없는 건데 응용을 해볼게. 이번에는 wished 소망했었습니다. 네, 주어, 동사, 과거 완료 해볼게요. 자, 이제 요것도 그러면 쉽지. 주절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근데
이렇게 반가정, 반직설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가정법 과거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현재 내용이 아니야. 얘가 뭘 의미하냐면 주절과 종속절이 시점이 같다는 걸 의미해요. 즉, 얘도 무슨 내용인 거야? 과거 내용이 온 거고 과거 완료를 썼을 때는 시점이 더 앞서는 걸 의미해. 그러니까 얘는 주절이 과거일 때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건 대과거의 내용이 왔다는 거죠. 대과거, 과거 완료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이거를 하잖아. SIF까지 설명이 된 거거든. SIF를 한번 봐볼게. SIF도 반직설, 반가정이에요. I act, 나는 행동합니다.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얘도 종속절을 이끌거든? 그럼 주어 동사 오겠지. 이 주어 동사에서 동사 역시 뭐랑 뭐가 올 수 있다? 과거랑 과거 완료. 과거를 썼을 때는 뭘 의미한다? 주절과 시점이 같다. act, 현재 시제죠? 그럼 얘도 무슨 내용? 현재에 대한 내용. 과거 완료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된다? 시점이 더 앞선다. 그럼 과거 완료를 썼을 때는 현재보다 한 단계 앞서는 게 뭐죠? 과거인 거죠. 과거의 내용을 쓴 거구나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I acted라는 과거 시제 써볼게. acted, 과거 시제죠. SIF, 얘네 둘이 시점이 같다는 걸 의미하니까 얘는 무슨 내용? 과거에 대한 내용. 과거 완료를 썼을 때는 시점이 앞선다는 뜻이니까 주절보다 시점이 앞서면 얘는 대과거일 수밖에 없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는 일단 153쪽에 너무 시간이 없다. 한 문제씩만 풀게. 153쪽에 7번이랑 154쪽에 3번. 153쪽에 7번이랑 154쪽에 3번. 자, 일단 153쪽에 7번 보면 I'm sorry that I didn't see the eclipse of the moon. 이걸 뭐라 그러더라? eclipse? 월식 맞죠? eclipse. 달 겹쳐지는 거. 달이 겹쳐지는 게 아니라 달이 태양의 그림자의 뒤로 가는 거였나? 모르겠어. I'm sorry that I didn't. 지금 얘는 과거 시제니까 이거를 가정법을 쓸 때는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I wish 직설법 부분이 현재죠. 그럼 내가 소망하고 있는 거랑 이클립스를 보지 못한 거랑 시점이 같아? 이클립스를 보지 못한 거는 과거에 내가 못 봤던 거지. 그럼 시점이 다르니까 어떻게 표시해? I 그 다음에 과거 완료 had seen the eclipse of the moon 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4쪽에 3번 하라고 했지. 그는 스키 타는 것을 배웠을 때 마치 다시 걷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느꼈다. 스키 타는 것을 배운 것도 과거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처럼 느낀 것도 과거고
잘못했다. When he learned skiing, 그가 스키 타는 것을 배웠을 때 요거는 부사절 부분인 거고 자, he felt as though 이 부분을 보면 마치 처음부터 다시 걷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이 이 가정법이 쓰인 부분인데 느꼈다. 느낀 시점은 과거인 거죠. 뭐라고 느낀 거야?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처럼. 그럼 다시 배우는 것도 과거 시점인 거죠. 둘이 시점이 같으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로 써줘야겠지. He learned. 넘어갈게. 자, if를 생략한 가정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도치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if를 지우면 의문문을 만든다. 도치를 만든다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의문문을 만든다. 도치를 만든다. 의문문 만들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첫 번째. 주어랑 비동사 있을 때 의문문 만들면 어떻게 돼요? be를 앞으로 꺼내고 주어. 두 번째. 주어랑 조동사랑 동사 원형 왔을 때는 조동사를 앞으로 꺼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인 거지. 세 번째, 주어에다가 일반 동사 왔을 때는요. 질문 어떻게 해요? 두더지 데려와야 되죠. do, does, did, 주어,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이니까 RV라고 쓸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어에다가 had, has, have 이런 완료용법을 썼을 때는 완료 시제를 썼을 때는 had, has, have를 앞으로 꺼내고 주어, pp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는 거지. 요거 굳이 왜 쓴 거냐면 요거 나중에 도치할 때도 많이 써요. 부정어구 도치할 때도. 그래서 오늘은 if를 지우면서 이렇게 의문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지금 봐봐. 1, 2번 해볼게. If I were stronger, 내가 더 힘이 셌다면 if를 생략하래. if를 지우면서 의문문을 만들어. 그럼 비동사 앞으로 보내야겠지? Were I stronger? 안 어렵죠? 나 if I had known the date. 여기서는 if를 지워. 그럼 뭐가 앞으로 가? had. 그래서 had I known the date. 쉽죠? 자, 그 다음 without buffer 가정법. without buffer는 둘이 똑같은 뜻인데 얘가 전치사이면서도 가정법처럼 조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야. 조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주절을 보면 돼. 주절을 보면 The world would be a lonely place. 외로운 장소가 될 수 있을 텐데인 거잖아. would be. 가정법 뭐예요? 과거죠. 그럼 주절을 확인을 해서 이 if절도 뭐라 써주면 돼? 가정법 과거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if it were not for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I couldn't have submitted. could have pp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죠. 그러니까 if절에다 뭐라 쓰면 돼? if it had not been for 이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준 거지. 여기서 it은 가리키는 대상이 없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막연하게 상황, 내가 친구가 없는 상황, 밑에 거는 도움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if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얘를 생략하면 비동사 앞으로 가서 were it not for if 생략하면 얘도 had it not been for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거 해볼게요. 설명. 투부정사구, 분사구문, 부사구, 주어로 쓰인 명사구가 가정법의 if절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투부정사구랑 분사구문은 이미 했습니다. To see the art piece.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결과, 조건, 목적 이렇게 다양한 의미 중에서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너가 예술작품을 본다면 if를 살려서 쓴다면 여기 뒤에 가정법 과거가 쓰였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정법 과거 써주면 되는 거고 treat it the right way 이것도
올바른 방식으로 대우가 되어진다면 분사 구문에서 지금 being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도 if they were treated 이라고 가정법 과거 써준 거지. We could have achieved the goal with additional time. 아까 without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전치사가 뒤에 명사가 와서 전명구, 즉 이 부사구가 가정법처럼 조건의 의미를 함축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skilled photographer, 능숙한 사진 작가라고 한정을 지었구나. 그래서 이 능숙한이라는 형용사, 분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꾸며줬는데 이 명사구 통째로 조건의 의미를 함축한 거죠. 그래서 그 또는 그녀가 능력 있는 사진 작가라면 이라는 조건절로 바꿔 쓸 수가 있다.